학부모 선발하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 교육에 관한 한 보호받아야 될 또 누려야 할 권리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알아야 하고 더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고등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알고 떠들자 시간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대한 그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알아야 아는 체 하지 뭐 이런 또 워딩이 있더라고요. 월간 박식회를 통해서 이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우리 대한학교의 어떤 권익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학교의 교사부터 또 학부모부터 먼저 박식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서 함께하고 계신 대한교육연대 유원영 부대표님이 오늘 함께 하십니다. 좀 이따 소개할 때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요. 격하게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네, 뜨거운 호응 감사합니다. 예, 알고 떠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제 이해하시면 여기저기 이 법률의 필요성과 또 학부모의 어떤 호응 이런 것들 여기저기서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강 선생님 지금 보이시죠? 대한교육연대 유은영 선생님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대한교육연대 작년에는 이제 사무국장 하셨고 올해는 이제 부대표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마침 요 법률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우리 유은영 쌤이 전국 각지를 다니시면서 이 법률의 이해와 또 이런 것들 위해서 엄청 발로 뛰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동 중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윤영 쌤 네, 설명을 들으시고 고민되는 지점들 자유롭게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은 8시에서 9시 반, 10시 사이 이 정도 마치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이슈화 될 만한 그러니까 논의를 할 만한 것들 또 저희가 또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 협회 연합회인가요? 하고의 어떤 입장의 차이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같이 지금 이 법률을 만들어 온 두 주체가 갖고 있는 약간 차이, 뭐 관점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시간 조절하셔서 뭐 질의응답 시간까지 고려하셔서 선생님 진행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대한교육연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유은영 선생님 모셔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화면 공유 권한 좀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교육연대 부대표 유은영입니다. 2년 동안 사무국장 활동하다가 임기가 끝났고요. 올해부터는 부대표로 하고 있고 저는 오랫동안 대한교육 교사 양성과 연수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삶을 위한 교사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금상간디가 있다면 저에게는 교사대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대학이 저의 본업입니다. 연대는 그냥 같이 힘을 모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연대니까요. 제가 굵직굵직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짚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한번 교사분들 다 모여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후에 관련 자료들을 보시면 더 아실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뭐 추가로 문의가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네. 학생 네, 네. 잘합니다. 네. 자, 이제 시행령이 제정이 되려면 대한교육 기관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이제 발효가 됐고요. 내년에 시행이 돼요. 13일부터 시행령 제정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아주 많은 절차가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 법안이 입안되고 나서도 행정 절차가 이만큼이 남아 있어요. 결국에는 하반기에 9월 정도는 나와줘야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12월에 입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9월에 나오려면 그 전에 초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월, 7월에 사실은 아주 첨예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돼야 될 거고 최소 8월에는 가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6월, 7월밖에 시간이 없으니 좀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연대에서 온라인 오픈 집담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마다 6월 중순까지 예약된 곳을 합하면은 30개 현장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 못 들은 현장이 아직 있어서 완전히 그냥 열린 그런 집담회를 할 거예요. 그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때 한 번 더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대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큰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사무국에서 안내가 나가면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 초에 IM 선교 사태건이 터지면서 교육부가 교육청에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라고 표를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거긴 15개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정부 교육지원청에서 연대 현장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게 20개 항목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검 체크리스트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으로 내려간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은 학교 명칭을 사용했는가, 사실상 학교를 운영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교수진 구성을 얘기할 때 교원 자격증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 수를 물을 때는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 탈북 청소년, 정식적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안학교 3년 내에 대안학교 인가 신청을 한 적이 있는가, 결국 인가할 거냐 아니냐, 아니면 위탁을 받을 거냐 아니냐라는 항목으로 사실은 좀 변질이 됐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그리고 아직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대안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기서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교육부나 교육청의 시각을 조금 더 우리 현장에 맞게 일종의 조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행정은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길어야 2년이고 짧으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속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 늘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게 많은 권한과 힘을 주기보다는 우리 현장이 늘 예리하게 좀 바라보고 행정을 계속 설득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되게 지난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여기서도 역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 대전 꽃피는 학교 충남도 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들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산군에서 금산간디학교에 간 공문도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금산군은 굉장히 큰 학교들이 있어요. 학생 수도 많고요. 그래도 대한교육에 영향력을 가진 금산간디학교나 벌무리학교 이런 학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금산군은 대한교육에 대한 인식이 조금 변하고 있고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다른 충남에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기초지자체에 속한 연대 현장들을 본다면 기초지자체가 하도록 맡겨둬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인원이 많고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신 금산간디와 별무리 학교가 좀 중심이 돼서 충청남도를 한번 움직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학교가 열심히 지금 힘을 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다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통과되고 나서의 할 일이 너무나 산적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저는 더 컸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인정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도 한번 기대를 일정 정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모두 아실 거예요. 학력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산 지원은 과연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부가세 문제 어떻게 되나, 그리고 교원 자격과 우리의 자율성이 충돌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모두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런 우려를 법률 제정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은 어떤 우려는 조금은 더 가라앉을 거고요. 어떤 것은 조금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면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용 가능은 한데 대한교육기관이라고 앞에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교육기관 근상관리학교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가제 외에는 학령기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교육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인가제 외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관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이런 시각이 아주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치약 의무가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치약 의무 유예가 가능한 게 굉장히 범위가 좁았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대한교육기관에 다니면 치약 의무가 유예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자세한 것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긴 하는데 큰 틀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일단 교육기본법을 보면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 그 중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곧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6년은 우리나라 의무교육이자 의무취약이자 무상교육이에요. 의무교육과 의무취약과 무상교육은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세트로 붙이면서 의무교육이면 무상교육 해줄게.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에 가라는 등식이 우리나라는 성립하고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보면 무상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무상교육이 됐죠. 하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의무취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자퇴가 가능하죠.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대한교육 기관에 오려면 그 정원의 관리로 돼야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는 자퇴하고 나서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중고학교니까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세 문제가 2018년부터 불거져서 한대현 현장도 마찬가지고 연대 현장도 부가세가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해소가 되려면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돼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범죄 이력 조회가 우리 기관은 불가능했어요. 성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하려면 이것 또한 청소년 성보호법이라는 이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학교에서 채용하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초중등 교육법 학교만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교육기관을 넣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성범죄 이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개인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발급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제가 죄명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죄명이 있다면 당연히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형이 실효 등에 관한 법률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더라도 사회 통합 차원에서 이것은 이 법률로 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러한 권한을 가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어떤 일이 있냐면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학교들이 개발 지역이 되면서 수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아실 만한 학교들이 이미 개발지로 선정이 됐고요. 수용이 돼서 학교가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교가 이제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 있는 어느 현장도 그 수용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호하려면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도 역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교육 환경법에 대한교육 기관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강하게 집어넣으면은 유해시설에 있는 곳에는 학교를 설립하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수위 조절을 해야 할지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에서 말하는 학교란 모두 초중등 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것만을 학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법률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법률 중에 만약에 개정이 필요한 게 있다면 이런 학교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교육기관을 집어넣는 개정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덜한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표지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학교 환경 보호 구역을 좀 설정을 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법률 제정으로 인한 변화인데요. 문제는 무조건 등록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했을 때 이런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기타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을 텐데 이번에 저희가 1차와 2차에 거쳐서 연대사무국에서 현장 조사를 했어요. 의견도 받고 실태 조사를 했고 그중에 저희가 짚어내지 못한 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행령 TF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TF가 현장에 있는 의견을 다 정리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시행령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그것을 시행령 TF에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로 꾸린 정책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법률 조항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법률 대한교육기관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 2조를 보시면요. 대한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임대를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법 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안교육 기관이란 인가받지 않은 곳을 모두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가받지 않은 곳 중에서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곳만을 대안교육 기관이라 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는 미등록 기관이나 시설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조가 있는데 이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학력 인정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학력 인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어떤 문제가 수반되는지 제가 거의 뒷부분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원에 관한 문제도 지원과 관리 감독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되지 않은 선에서 지원이 들어간 게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본 회의에 가면서 인가된 대안학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인가가 아닌 등록된 대안교육 기관에 대해서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3조에 이런 항목이 남아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책을 수립 시행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이 되면은 이후에는 조례와 연동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이 법률은 우산이 돼서 법적인 보호망이 될 거고 지역 조례에 의해서 지원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 지자체에서는 등록된 대안교육 기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아마 생길 거예요. 지금 서울과 경기도가 그럴 우려가 있어서 고민 중인데 그것도 뒤에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서울시는 교육부에 질의를 보냈어요. 두 가지를 질의를 보냈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 지방자치단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육청이냐 아니면 교육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하냐 이게 1번 질문이고요. 아마 이거 근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교육청하고 우리가 과연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계속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공개 질의한 2번은 뭐냐면 초중등교육법 2조에 가정학교가 대안교육 기관을 포함하냐 아니냐의 질문인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은 1번 지자체가 과연 누구냐 교육청이냐 아니면 지자체장이냐라는 걸 묻는 물음은 교육자치법에서 나와요. 교육학에 관한 사무는 지자체장이 교육감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교육청도 서울시도 모두 이것을 교육청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발견했고 저희가 이번에 정책위원회를 꾸리면서 법률 자문으로 변호사 2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그분들께 질의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늘 맞습니다. 그 답변에 의하면 교육감은 지자체로부터 분리 독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동을 말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헌법에 위헌 헌법에서 위헌 소송에서 실제로 그런 판결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풀어갈 힘을 좀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육청하고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지자체장이 이것을 얼마든지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이제 시행령을 만들 때 이걸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시의 고민은 바로 이건데 우리는 3번을 원하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어떤 지역은 지자체장은 관심이 없는데요. 교육청에서 그나마 관심을 갖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3번 두 개 모두라고 판단을 하고 두 곳의 협치를 하도록 우리가 견해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고민 중에 각종 학교에 대안교육 기관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거는 법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는 모두 인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은 인가학교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각종 학교도 실제로 인가학교입니다. 모두. 각종 학교는 곧 인가학교이기 때문에 대안교육 기관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죠. 서울시가 이거는 오독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조. 우리가 이 법률을 특별법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4조 때문이에요. 이 법은 대한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초중등 교육법 하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법과 어깨를 나란히 한 법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의 등록인데 이 5조 등록의 기준이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등록의 기준과 교원의 자격 두 가지가 가장 첨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등록도 여기 1번부터 8번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9번 그 밖에라고 항상 뭐가 붙을 때 우리가 그 밖의 것을 시행령에서 너무 촘촘히 규정할 경우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위주로만 하고 너무 촘촘하게 하지는 말자라는 의견이 저희와 한대령 모두의 의견이고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설립 주체가 나오는데 아까 2조에 의해서 주체는 법인, 시설, 법인 단체만을 거기선 정의가 돼요. 그런데 한대령 현장에서는 워낙 1인이 4인이 세운 현장이 많기 때문에 인가도 사립학교가 가능한데 대안교육 기관도 사인이 설립한 게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후에 좀 조율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간대학교는 법인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운영 주체 격 비교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법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요 자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7조와 8조인데 7조는 등록의 취소 요건이에요. 그리고 8조는 폐쇄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7조와 8조를 보시고 2014년에 우리가 등록제 법안에서 그 강제 폐쇄 조항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연대해서 반대 집회를 한 기억이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그거 기억을 하실 텐데 여기서는 강제 폐쇄 조항은 아니고요. 취소도 마찬가지로 1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아마 모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뭔가 부정하거나 또는 실제와 계획서가 다르게 운영하는 것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폐쇄 같은 경우는 주어가 대한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주어고 교육부나 교육청이 당국이 주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거죠. 금산간대학교. 그래서 A라는 대안학교가 학교의 문을 열 수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학교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강제 폐쇄 조항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자꾸만 목이 아픈데 잠시만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강제 폐쇄 조항은 없지만 미등록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이 법안을 만들면서 오히려 국회의원은 등록하지 않은 곳들은 강제 폐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거 필요 없다. 없어도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 조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걸 넣을 필요 없다고 반대를 했고요. 실제로 그게 가능한 게 초중등 교육법에서 학교 등을 폐쇄할 수 있는 조항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이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국의 마음을 먹는다면 등록하지 않은 곳을 얼마든지 초중등 교육법 위반으로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무조건 앞에 대한교육기관이라고 명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든 안 하든 우리가 뭐
등록을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기 위해서 유예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준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 기간이라도 무조건 대안교육 기간을 앞에 붙이십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이게 특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초중등교육법 하위가 아니라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대안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대해서만 이 법으로만 이제 규정을 해라라고 되기 때문에 대안교육 기간이라고 붙이면은 강제 폐쇄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대안교육 기간을 붙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의무 유예가 가능해졌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검정고시 그럼 안 봐도 돼?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이 인정돼야 그 다음 그 학제로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는 여전한 거고 다만 이제 초등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초등 인가학교로 갈 경우 또 대안학교 중학교를 다니다가 인가 중학교로 갈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교사대학이 전주시 위탁을 받아서 그 연구를 하다가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자퇴율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때 자퇴한 친구들은 대안교육 기간을 많이 가지 않아요. 대부분 바로 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준비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수능을 준비한 학원으로 가거나 아예 그냥 유학 갈 준비를 하거나 그래서 고등학교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문제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여전히 검정고시를 봐야 하고요. 중간에 갈 경우 학교장이 일정 정도 시험을 보고 취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행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대안교육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교장인 경우는 아주 최소한의 시험만 보고 재학년에 넣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교장 같은 경우는 굳이 또 한 학년 아래로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후에도 일정 정도 평가를 하고 나서는 이제 학년을 정해서 취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의 위탁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2차 설문을 받아보니까 이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위탁은 교육청이 그 어떤 합의 없이 무조건 지정해서 아이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위탁이 되려면은 학교가 원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금산간디가 위탁을 원하면 교육청이 그걸 원하는 공문을 넣어야 되고요. 교육청이 와서 이제 실사를 해요. 위탁해도 되는 기간인지 그런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현행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교육기관운영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대람과 저희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 인가학교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은 조금 우려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있어요. 그래서 인가 기준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정도의 운영위원회라면 연대현장 이번에 그 설문조사를 저희가 해봤는데 실제 조사에서 우리 연대현장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대부분 학우위가 존재하고 학우위가 굉장히 큰 의결하는 그 조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는 굳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원과 학부모만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학생도 참여하고 있고 이번 연대 조사해 보니까 학생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자격, 아까 말씀드린 거랑 그 등록의 기준죠. 기준하고 교원의 자격이 가장 문제인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해당 전문 분야 경력을 갖춘 자로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많이 교육부 교육청과 저희가 견해가 완전히 다른 게 교원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부가 어떤 한 민원인이 넣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해당 분야는 전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서 제가 교육부에 바로 제지 요청을 했고요. 교육부가 해석하지 마라. 현장이 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 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시행령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이 기존의 인가체제 안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원의 자격 이거를 지켜내지 못하면 저는 이 시행령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싸워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치열하게 토론을 해주시고
우리 현장에 있는 교사를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라는 것도 아주 폭넓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전문 분야 경력이라는 것도 사회 경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대한교육기관에서 어떤 교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받은 교육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번에 많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마다 대안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서 교사로서 활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경우는 기존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행령이 마련되는데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의 경력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력을 우리가 그런 기준을 낮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학교마다 교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교사를 재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교사들이 뭔가 배우려고 할 경우 학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학부모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6개월이나 1년 인턴십을 두고 그 다음에 채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디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간디 연구소에서 그런 과정을 갖고 있잖아요. 교사를 양성하고 연수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데 그걸 좀 더 노력을 하고요. 교사대학도 마찬가지로 양성하고 연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원의 자격을 얘기하고 등록의 기준 얘기할 때 절대로 인가학교 기준으로 말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가학교 기준으로 말하는 순간 우린 다 그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인가 기준으로 할 거였으면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기존의 인가학교 기준에서 낮춰달라고 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지켜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는 평생교육법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평생교육법에서 훨씬 열려져 있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 유연한 것을 조금 차용해 보자라는 거고요.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존 법률에 없는 것을 좀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내 보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 위임 조항이 10개나 돼요. 그래서 이 10개에 대해서 6월, 7월 아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그중에 특히 교원의 자격, 그리고 제5조 등록의 기준, 이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현장에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 말이 빠른데 따라오시기 괜찮으신가요? 네, 네, 끄덕끄덕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통 여기까지 하면 이게 꼬박 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오늘 잘 들어주셔서 46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10분 정도 시작했으니까 휴식 없이 바로 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죠? 네. 대부분 아니라고 막 시작을 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고민할 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요거 지우고. 자, 우리 교육기관을 말할 때 4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학력 인정, 그 다음에 교원 자격, 관리 감독권, 학비 지원 4개의 축이 있는데요. 이 하늘색 선을 보시면 이거는 공립인가학교를 말해요. 공립학교 다 인가잖아요. 그래서 공립학교를 말하는데 이 하늘색 선을 보시면은 학력 인정 100%죠. 관리 감독권 당연히 다 가지고 있고요. 교원 자격 다 100% 자격증 있어야지만 되고요. 학비 지원 100%다 되죠. 무상교육이니까 우리는. 이 하늘색 선이 공립학교고요. 노란색 선이 인가된 사립대안학교예요. 우리가 인가학교는 모두 무상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안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학력 인정은 돼요. 그런데 학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0인데 그나마 이거 조금 올라온 건 뭐냐면 19년, 20년에 연대랑 한대련이 대안교육기관법을 제정하려고 노력을 할 때 인가된 사립대안학교에서 문제제기가 강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급식비도 지원받고 교복비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비도 지원받는데 인가된 사립대안학교는 인가인데도 불구하고
급식비조차 지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그거는 같이 해소하고 가자라고 해서 법률 개정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해서 올해부터는 급식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가 사립 대안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안 들어갔나, 아무것도 지원되어 있는 게 없고요. 관리 감독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원의 자격에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이스에 등재를 해서 무조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되고 등수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교과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은 한 학년에 많아봤자 20명이잖아요. 연대 현장을 조사해 보면 한 학년에 대부분 15명에서 20명이에요. 더 작은 곳도 있어요. 그러면 한 학년에 20명인데 A라는 교과가 개설이 되면 그 교과에 예를 들어 대여섯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1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등급을 다 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인가책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광주에 있는 어느 학교가 교원 자격 모든 시설을 다 봤을 때 인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교육청이 계속 괴롭혀요. 인가를 받으라고. 그런데도 계속 저항하면서 안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있는 우리 학생을 등급을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하고 토론을 했는데 부모들이 그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인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인가 체계가 아닌 이 등록제 법률을 만든 거고요. 이거는 부모님들도 좀 동의가 되시나요? 혹시 동의되시면, 이렇게 안 되시면은, 혹시라도 안 되시면은 채팅방에 의견을 주세요. 채팅방에 질문 주셔도 좋고요. 의견이나 제안 다 좋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에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법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으로 남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서울은 이미 신고된 곳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서울은 법률이 생기기 전에 조례를 통해서 신고제를 받았고요. 신고된 곳이 있고 그중에서 신고도 되고 지원도 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고보다 조금 한 단계 위인 등록된 기간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등록을 한 곳 중에서 지원을 받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계가 높아진다고 좋은가 보면 관리감독 규제는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분리되는 경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원은 하되 관리감독 규제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보조금 형태도 그렇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는 강제 취소 조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대부분 동의가 되실 거고, 폐쇄는 강제 폐쇄는 아니고 자진 폐쇄할 경우 학생 보호 조치를 하라라는 규정이에요. 학생 보호 조치를 해서 이 출구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신고만 되어도 급식비하고 그 학교 안전 공제의 중앙에 그 두 가지를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그것은 계획에 없었는데 연대가 계속 꾸준히 얘기했고 서울에서 지정받는 기관들도 연대랑 같은 목소리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두 이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교원의 자격, 이게 정말 힘든 문제인데 이거를 풀지 않으면 저는 이 법률을 만든 것 자체를 저는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원의 자격을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지켜낼 수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초등교원 자격증이나 아니면 기타 자격증 있는 분이 몇 분인가? 그리고 중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연대 사무국에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어떤 현장은 어떻게 연대가 교원 자격증을 조사할 수 있냐라고 항의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조사하는 이유는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한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중등은 오히려 자격증을 많이들 갖고 계시고요. 그거는 교원 자격증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된 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초등 경우는 교원 자격증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등과 동일한 기준을 갖는다면 초등은 등록할 곳이 없다. 그래서 저는 교원 자격에 관한 얘기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초등과 중등을 이원화하던가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2차 의견 조사를 할 때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산도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조례를 가지고 지원했던 서울시 사례가 엄청 중요한데요. 이 서울시 사례를 가지고 다른 그 지자체가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고제를 굳이 한 이유는요. 당시에 법률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조례가 없었을 때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가지고 그 안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었어요. 이따가 충남에서도 보시겠는데 충남도 이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대안교육 기관을 지원했던 거죠. 그러다가 대안교육 기관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별도로 뺀 거예요. 그래서 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큰 테두리에 대안교육 기관이 있었는데 그걸 아예 별도로 빼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한 형태가 지금 서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등록제 법률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신고제라는 것을 궁여지책으로 마련을 했어요. 19년에 서울시에서 고민할 때는 등록을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대를 불러서 법률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법률은 등록제라고 했더니 그것보다 좀 더 낮은 기간을 품어야겠다라고 해서 서울시는 신고제로 간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선도적인 거죠. 그리고 신고제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학교란 명칭을 쓰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어떤 뭐 홈페이지나 학생 모집하거나 그럴 때 강하게 제재를 한 건 아니고요. 신고 필증에는 학교라는 명칭을 신고 필증에는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안교육기관, 뭐 성미산 배움터, 뭐 나눔 스쿨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갑자기 변경을 했었어요. 며칠 한 20일인가 앞두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시행령이 되는 걸 보면서 서울시가 내년 개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부터는 대안교육기관, 뭐 근산 간디 학교라는 명칭을 당연히 쓸 수 있게 되죠. 네, 현재는 개정 작업을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시행령이 되는 걸 보면서 맞춰서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 서울시 같은 경우 이런 신고 구비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단체의 격이 법인은 당연히 되고요. 민간단체, 그 다음에 비영리이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가능해요. 청소년 시설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신고제에 가까운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면 여기서 한대련 현장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애초에 이것에 대해 설명회를 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 말고 비영리 임의단체가 더 격이 낮은 거거든요. 비영리 임의단체는 3명 이상만 모이면 그냥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동아리 성격이에요. 동아리나 봉사단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격은 안 돼요, 서울은. 그리고 4인도 안 돼요. 4인이라 하면 1인이 설립한 거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립하는 경우 대부분 목사님이 설립하시잖아요. 그게 4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연대 현장 중에서도 실제로 20년에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단체의 격 때문이었어요. 민간단체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등록을 하고 나서 올해부터는 거의 올해 확인을 해보니까 다 들어갔어요. 20년에 못 들어간 현장이 있어서 연대에서 서울시 신고지로 들어가지 못한 현장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리면서 관리를 해드렸어요. 올해 모두 다 들어가서 단톡방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구비 서류도 서울시가 일방으로 발표한 게 아니에요. 모두 현장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율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신고 필증이 이렇게 발급이 되고요. 이것이 자율부인데 부착이 됩니다. 서울시가 아주 중요한 사례인 게 현장 의견 조사 반영하고요. 연대뿐만 아니라 연대 협의회 자문단 여러 가지 그런 민간의 어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민간 조직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9년, 20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서울시를 일주일에 몇 번씩 드나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서울시는 협치 구조를 잘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충남에서도 이런 사례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이렇게 협치를 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게 계속 물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 가본 길을 처음 가보는 거기 때문에 행정이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아는 게 없다 그러니 현장의 의견을 달라, 현장에 연구가 된 게 있으면 그 연구된 걸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공급을 해줬고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이제 사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베껴쓰기 시작하는 곳들이 생겨나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조례를 사실 서울시를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그중에 현장이 원했던 것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조례는 안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실제로 통과된 안은 훨씬 더 못한 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사례를 따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조례 안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은 혹시 별도의 조례 운동을 할 경우는 기존의 조례 안을 가지고 조금만 수정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의 신고구비 서류를 보면 요거 보시면 이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요 파일 드린 거 한번 보시면요. 서울시 신고구비 서류를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이런 기준이 맞는지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서울도 그대로 베껴 쓴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는 신고 수리 취소 요건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1번이나 4번은 다 이해되시죠? 같아요. 서울도 같고 등록법안도 같아요. 법률도 같아요. 그런데 5번에 뭐가 있냐면 경기도 거예요. 대한교육기관 신고 필증을 외부에 게재하거나 영업행위, 학생 모집 행위 등에 사용하며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협박인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 필증을 발급받는 영업장, 사업장을 보시면은 신고 필증을 잘 보이는 곳에 분명히 부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곳이 신고되신 곳을 인지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게재도 하지 말고 영업행위, 학생 모집 등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이 신고된 곳입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영업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해서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신고 필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형으로 지정이 되면 팻말도 줍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 밖에 부착도 해줘요. 그리고 홈페이지면 각종 곳에 신고된 곳이라고 알리고 신고 필증을 온라인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완전히 다른 경우죠.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조례를 만들고 행정이 이 조례,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진 그런 맥락을 이해하지 않는 채로 그냥 행정 편의주의로 그냥 다 내리꽂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현장이 상반기에 여러 가지 그런 항의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지만 협치가 가능했죠. 그런데 사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함부로 갖다가 베껴 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충남 경우로 바로 넘어갈게요. 충남은 두 가지 방안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이거는 서울시랑 같은 그런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은 19년에 지원 조례안만 나왔어요. 이것은 충남도에서 이제 연구를 한 그 연구단이 있고 그다음에 충남협의회가 있었고요. 금산과 별놀이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대한교육연대에서 그 같이 작업한 것들이 나온 것이 이제 바로 이 조례안이고요. 여기 조례안을 보시면은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정의가 등록 법률이랑 달라요. 등록제 법률은 초중등 교법에 따라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에서도 등록을 한 기간을 대안교육 기관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충남도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이렇게 인가받지 아니한 기간을 말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19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21년부터 내년부터 올해는 아마 아무도 조례 안 만들 거예요.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게 될 건데 그렇다면 22년부터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아마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정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대한교육기관 법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질 건데 대한교육기관 법에 의해서 정의를 내리는 폭이 훨씬 좁아져요. 그러니까 등록된 곳만을 대한교육기관으로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에서는 초중등 교법 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자체는 대부분 편한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법률에 의한 정의를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충남도 이게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그것을
바꾸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기존의 것이 좋은지는 좀 고민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곧 신고제가 굳이 필요한가 아닌가 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충남도의 상황을 보고 신고제까지 필요 없고 충남에 있는 현장들을 보고 웬만큼 다 등록이 된다 싶으면은 신고제 필요 없이 등록된 곳만을 지원하는 그냥 대안교육기관 지원만 하는 심플한 그런 조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 신고 필증을 가지고 영업행위하거나 외부에 게시하면 취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충남도에서 만든 조례안은 이런 말이 오히려 들어가 있어요. 신고 증명서를 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요청하면 증명서를 제시한다. 이거 사실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신고 필증을 발급받는 곳은 이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경기도에서 뭔가 틀어지니까 불안해서 이걸 넣은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사족에 불과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충남도에서 별도의 조례 말고요.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를 보니까 2021년 올해 바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대안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대안교육 기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 신설이 됐고 서울도 광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이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조례가 애초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커지면서 그게 별도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충남도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충남도에 있는 현장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별도의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겠다 하면은 서울과 같은 대안교육 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지자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기관의 현황을 볼 때 그거는 좀 어렵겠다 판단이 되면 기존에 지금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 여기서 지원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지원하는 항목을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차용하는 게 그 밖에 어떠한 사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밖에라는 이 사항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대안교육 기관에 지원하도록 해보자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힘이 커지면은 별도의 조례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난주였나요? 충남협의회에서 저랑 이제 한대련의 정책위원장님 초대해서 법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의견을 나눈 게 있었는데 이것도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령이 되는 것을 보면서 충남도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제가 지역별 현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2019년 교육부 산하의 국책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연구를 한 건데 그때만 해도 대략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이 뭐 이 정도는 될 거야. 한 600여 개, 뭐 7, 800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어떤 연구를 하면 그 연구에 응답하는 것은 3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연구에 응답을 한다는 거는 본인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한 300개 정도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IM 선교 사태 이후로 1, 2월에 교육부에서 현장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이 들어온 게 6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500개가 훌쩍 넘었고 600개 정도가 응답을 했어요. 그 말은 600개 정도가 우리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등록 대안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응답을 한 거죠. 그래서 교육부가 너무 많아서 이제 놀랬고 저희도 그러면 앞으로 600개가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 600개 안에는 여러 가지 결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국제학교나 아니면 학원형 이런 곳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는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이 법률에 의해서 그런 곳은 등록을 하지 못하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원형에 대한 우려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학원형 말고 어떤 기관이 있을지 그게 좀 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번에 위탁 연구를 맡은 연구단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운영 체계는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치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례는 실제로 많기 때문에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하게 하고요. 그리고 교육부 산하에 중간 지원 조직인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건 생길 거고 지자체마다 생기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위에 보시면은 서울은 이미
여기는 63개로 집계가 되는데 현재 신고된 기간이 55개 정도로 파악이 돼요. 그러면은 55개의 기간 수가 많으니까 별도의 지원 센터가 생긴 거고요. 경기도는 96개 정도라고 이때 파악을 했지만 사실 경기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경기도는 아마 한 150개 이상의 현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센터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중간 지원 조직이 생기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죠. 그 기관이 그 지원 센터가 역할을 잘 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몸집 불리게 나서게 되면 대안교육 기관의 그 할당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걸 가져가요. 실제로 지자체가 그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중간 지원 조직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하부에까지 가닿지 못하고 센터에서 다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기간 수가 11개 정도 파악이 됐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30개 미만이면 굳이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치 구조가 가능한 거 이런 사례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하는 구조를 어떻게든 저희는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일일이 이렇게 살펴보실 시간이 여력이 안 난다 하더라도 요 5가지는 꼭 좀 고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1번 등록의 기준인데 주체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주체, 시설, 법인, 단체, 사인 누구까지 포함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일 거고요. 나머지 등록의 기준은 연대 이미 실태 조사에 응해 주셨고 의견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주체 교육청이냐 아니면 말씀드린 광역지자체 같이 할 거냐 이거 고민 많이 의견 주셨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계속 이거 끊임없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간디학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디학교는 어디와 그런 새로운 협치 체계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민간이 견인을 하려면 한두 현장 가지고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산 같은 경우는 큰 현장들이 모여 있으니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겠다. 그러면 기초지자체와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충남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기초지자체, 뭐 시나 군구 이런 사이즈죠. 그런 곳이 같이 협업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매칭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교원의 자격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교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지금 있는 우리의 교원들, 우리의 교사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것을 좀 깊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고제는 필요한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남 같은 경우. 그래서 충남 정도 저희가 파악한 정도의 현장이면 신고제는 필요 없고 등록이 거의 다 등록으로 유입이 된다면 등록된 기관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것만 논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등록이 안 된 곳도 행여나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신고제를 할 때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 고민이 될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려면 학생 10명 이상, 교사는 2명 이상이 돼야지 신고가 가능해요. 다른 격도 다 갖춰야 되지만 지원을 할 때는 학생 10명 이상일 때 교원 3명부터 교원 인건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과연 신고제가 필요한지 충남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현장마다 좀 토론을 왕성하게 하셔서 연대가 하는 토론회나 집담회 또는 교육부 연구단이 토론회 간담회 그런 걸 많이 할 텐데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끝내고요. 채팅방에 혹시 뭐가 올라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후에 질의응답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할지 박사 선생님 네. 마이크 켜시고 진행 부탁드릴게요. 제가 채팅방 보는 동안. 예,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설명해 주신 우리 이은영 선생님께 박수 한번 칠까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같은 얘기를 여러 현장에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정말 하실 때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서 이해시켜 주시려고 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얼마나 저는 같은 얘기 두 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 사실 현장마다 궁금해하는 사안들이 비슷비슷할 거거든요. 이슈가 되는 것들, 걱정이 되는 것들, 뭐 중등이냐 초등이냐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또 비슷한 얘기들을 또 계속 또 답변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저희 부모님들 또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럼요. 질문 좀 기다려 볼게요. 제가 아까부터 네, 채팅창에 조금 질문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네.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신 얘기라서 좀 생경하게 음, 듣는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어떻게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게 되는 계기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생각하시기 전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저희 학교에서 지금 충남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랄까요? 이런 것들 조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금산관대는 금산군에서 중학 과정 친구들에게는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금산군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이미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 조금 이렇게 나눠 쓰고 약간 이렇게 중학 부모님들 배려해 주셔서 이제 그런 이제 저희는 중고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사실 전 교장 선생님이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애써주신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동시에 충남권이나 전국 단위에서의 이런 조례 뭐죠 법률 제정에 대한 움직임도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금산은 지원을 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근거나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으면 훨씬 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령이 잘 다듬어져서 저희가 어떤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기관이 되면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간 법률과 상관없이 올해 목표는 고등까지도 이 급식비 지원을 확대해서 지원을 받는 게 목표긴 했는데 요 이제 지원 조례 이 기간 법률이 오히려 통과가 되고 충남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고 하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약간 요 상황을 좀 지켜보시 그런 상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금산은 이제 별무리 학교나 금산 간디학교 이렇게 큰 학교들이 좀 있어서 그 두 개 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충남권에 있는 대안학교들,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연합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대안교육협의회 이것도 우리 태영철 선생님께서 또 열심히 꾸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은 이제 비인가 저희 이제 대한교육 연대 현장인 금산간디학교, 샨티학교, 또 꽃핀학교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대한교육 연맹에 소속돼 있는 별무리 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대안학교 현장들이세요. 그래서 수로 따지면 저희 연대 현장이 좀 작긴 해요. 그렇지만 그동안 같이 이렇게 만들어 온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태쌤이 좀 주도적으로 이 과정을 같이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이번에 대한교육 그 충남 대한교육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교섭할 수 있는 대표격을 좀 뽑자. 그래서 별무리 학교에서 지금 사무국을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별무리 학교에서 협의회 대표를 하시고 교장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가 부 대표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같이 연대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충남도 교육청 또 아까 말씀하신 가족청소년과 도청의 가족청소년과 이렇게 해서 뭐 계속 이렇게 협의해 가는 과정들을 아마 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 지금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조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한교육 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여성 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학교 밖 청소년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금 급식비 지원을 해주시려고 올해 초에 이제 발의를 그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하셨는데
그게 도의회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 예산이 도비 5억, 지자체에서 뭐 5억 이 정도 부담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는가 궁금해서 직접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코로나 상황에서 도의 재정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새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커트가 됐다.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그래서 내년 본 예산 편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좀 도의원들을 설득하거나 힘을 실어주시는 작업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도청에서 지금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부모님들이 혹시 이렇게 힘을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금산군에서 오랫동안 도의원 하셨던 김석곤 의원님이나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어떻게든 대한교육 기관에 관련된 지원이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든 저희가 어쨌든 취할 수 있는 좋은 그 혜택들은 취해야 되기 때문에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연대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 아마 큰 틀에서는 저희가 저희만 주장하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연대와 같이 의견을 맞춰가고 어떤 이제 힘을 보태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해가는 과정들을 사무국장님, 부대표님 통해서 수시로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 구체적으로 교원의 자격, 등록이나 신고제 어떤 조건들, 법인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갖고 왔던 운영의 방향들을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가느냐, 또 아무래도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좀 걸려 있네요. 그래서 작년에 이 법률을 통과시킬 때 사실 일단은 법률을 만들고 그 구체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양보를 한 느낌이 사실은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근거가 되는 법이 만들어진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법이나 시행령에 기대기보다는 지자체나 도를 움직여서 저희가 발빠르게 이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여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좀 속도는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 금산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인구라든지 청소년 이런 것들이 너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대한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 공동체의 어떤 성격들이 이런 지자체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자체장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대안학교를 타겟팅해서 정말 특화시키면 정말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도 되게 좋은 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내년에 군수 선거나 이런 게 있어서 또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그런 설득하는 작업들은 또 학교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대강의 어떤 상황들을 공유해드리는 순간 13기 유정연 부모님께 네, 주셨어요.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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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봤고요. 관심사는 학비와 교육 내용이고 어떤 제도가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학비 부담을 주는 거는 결국에는 얼마나 많이 지원되느냐이잖아요. 그리고 학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 서울 같은 경우는 법률 없을 때도, 그리고 조례조차 없을 때도 교사 인건비를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180에서 200 정도 했었나? 그러다가 서울형으로 지정받으면서 모든 곳을 다 250, 1인당 250으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해당 교사에게 주는 곳도 있고요. 학교마다 좀 연차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그 현장에서 집행하게 했어요. 좀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 사례는 이거는 아마 박선 선생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학교 선생님들 더 잘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금을 받으면서 교육 활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학교에 지원을 하면 학교에 대한 간섭이 들어오니까 그 학교에 있는 개인 학생에게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그거를 학비로 내도록 하자. 뭐 예를 들면 뭐 급식비 지원도 기관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박선 선생님? 학교로 오죠, 급식비 지원. 예.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 개인에게 지원하는 거는 학생의 규모에 따라 편차가 너무 커요. 작은 곳은 그런 학교 운영 불가능해지고요. 큰 곳도 학생 수가 늘고 남에 따라서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는 사실 반대하고요. 서울처럼 몇 명 이상이면 기준을 두는 거예요. 서울은 10명, 학생이 10명일 때 교사 3명부터 지원을 하고 20명씩 늘 때마다 1명씩 올라가는 식으로 지원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규모 큰 곳까지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 7명까지는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특수교사나 통합교사가 있으면 그거 인건비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이 공모사업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를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사들이 이런저런 지원 사업을 따잖아요. 인건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죽으라고 프로그램 만들고요. 강사비 주기 바빠요. 이게 되게 모순이거든요. 근데 제가 광주에 있는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듣고 되게 감동을 받은 게 거기가 이제 지자체랑 협상을 할 때 모든 것은 사람이 한다. 사람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인건비만 확실하게 지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뭐든 못하겠냐라는 그 방침을 처음부터 강하게 가져간 거예요. 저는 대학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교사를 지키고 이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으면 다른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자원봉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원봉사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들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네.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 서울시 같은 경우 참 잘하고 있어요. 서울시 행정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국장이 저희 연대에서 또 어떤 분을 좀 조언자로 적합하겠냐 해서 몇 분을 같이 갔었는데 그때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인가처럼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냐. 그럴 때 이제 4가지 기준만 하시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차나 의사 결정이 민주적이냐. 그 민주성을 봐라. 그리고 운영하고 결정하는 것이 모두 투명하게 되고 있냐. 회계의 투명성 그거 보고요. 그 다음 민주성, 투명성, 그다음에 공공성. 이 교육이 과연 공공적인 것이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지속 가능하냐. 근데 이거는 그쪽과 저는 약간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그쪽은 어쨌든 지속 가능성을 그 지역과 교류를 하느냐라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사실 공공성하고 그 지역과 교류만 보면요. 이 학교가 외부로 다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외부에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리는 줄어든다고 봐요. 어떤 문제도 줄어들고 이거를 내가 나를 오픈하지 못하는 교육기관이 공공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좀 고민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록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4가지의 아주 성근 그런 기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인가교의 그런 규정을 갖다 대면은 등록할 곳 없어요. 저는 그때는 등록 거부 운동이 아니라 시행령 위반 자체를 거부 운동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에 교육부가 약간 앞에서 저희랑 이야기하는 거와 달리 이제 뒤에서 다른 공문들을 교육청에 보내고 있는 게 교육청에 있는 분들한테서 저한테 직접 속속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계속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구단이 처음에 확정이 됐을 때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을 냈는데 우리 안에서도 연구단이 할 건데 우리가 뭐하러 그거 하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단이라는 건 위탁 연구예요. 이거는 자발적인 연구가 아니거든요. 위탁 연구는 행정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했던 거는 교육부 너네 혹시 너네 기준을 지금 벌써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연구를 그 입맛에 맞춰서 결과를 원하는 거를 도출해내고 그것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든다면 이건 최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구를 별도로 또 하겠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힘들게 시행령 TF도 만든 거고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먼저 제시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여기 질문 중에 그거죠.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거.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영향력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 네 가지 기준 말씀드린 거. 그 네 가지 기준만 맞으면 큰 무리 없고 그리고 교육 과정을 간섭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신고제라는 게 최소한의 기준이 되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기준 중에서 일정 정도 함량이 된다고 보면 실제로 서울형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간섭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서울시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만약에 교육청이 이 일을 한다 그러면 간섭할 여지가 커지는 거죠. 계속 인과교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발 인과교는 잊어라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도 어떤 모든 것을 다 서울시 신고지 기준을 한번 해보자. 물론 서울시 제도도 완벽하진 않아요. 문제되는 거 되게 많고 이미 현장들이 변하는 게 눈에 보여요. 예를 들면은 교원 자격증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속 얘기를 했고 심지어 연구원하고 제가 이제 싸우기도 했는데 그래서 교원 자격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평가는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몇 개냐 그리고 민간 자격증이 몇 개냐 뭐 그런 식의 경력이 있냐 이런 식으로 그 지정할 때나 평가할 때 점수가 나가다 보니까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있는 분들을 우선 채용해요.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자격증 이런 분들 우선 채용해요. 근데 중등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초등은 되게 어려워요. 이걸 충족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초등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도 조금 더 우리에 맞게 좀 더 조정을 할 필요는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리고 교육 영향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일일이 간섭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최소한의 기준에 근거해서 신고하고 신고된 기간은 교육과정에 대한 간섭은 없지만 이건 저기 하신 거 정리해 주신 거죠? 네, 교원 자격증, 그러니까 국가 공인 자격증 중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 교원 자격증, 평생복지사 우리 현장 보니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 기간이라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자격증을 인정해라고 해야 하나? 라는 고민도 저는 최근에 하게 됐어요. 그걸 왜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지금 있는 분은 무조건 인정.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 만드는데 1년이 걸리잖아요. 1년 경력을 치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 공동의 어떤 교사 양성이나 연수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자라는 게 저희의 생각인데 아무래도 좀 네, 예, 계속 해 나가야겠죠 주장을. 네. 뭐 기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대안학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해온 것들에 뭐죠? 축을 가지고 네, 시행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네, 움직이는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 친고제가 됐든 보건 자격이 됐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무한한 책임감이 이렇게 느껴져요. 사실 저도 네, 올해 뭐 지금 준혁 쌤도 계시고 바람 쌤도 계시지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정말 고민의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부모님들이 뭐 질문은 많이 안 올려주셨지만, 그래서 그럼 우리 학부모가들이 어떤 힘을 좀 냈으면
좋을까? 어떤 도움을 실제로 우리가 같이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학교의 사례를 좀 들으셔서 네. 부모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요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 제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현장들이 대외 협력팀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장들마다 대외 협력팀을 꾸려서 교사 몇 명, 학생 몇 명, 아니 학생은 아직 못 들어가겠지만 들어갈 수도 있죠. 뭐 교사 몇 명, 학부모 몇 명 이런 식으로 대외 협력팀을 꾸리고 이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내년도 되게 중요한 올해는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좀 더 고민하는 분들이 연대에서 이렇게 뭐 설문이 갔을 때도 의견을 주시지만 토론회나 집담회 그리고 연구단이 하는 간담회 같은데 저희가 의견을 주십사면 그때 그런 의견을 신속하게 주시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나가서 말할 자리가 있다면 서로 나가겠다고 해주시는 거 그리고 공청회 있을 때 엄청 많이 와주시는 거 이런 새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마다 대협력팀을 꾸리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올해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올해는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게 관건인 거고 내년에는 어떤 현장은 여러 개 돼서 대협력팀이나 조금 더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현장은 등록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서류 만드는 것도 어려워하는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아마 그런 현장들을 컨설팅 해주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게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서울시가 19년에 조례를 만들고 20년에 이제 신고되고 서울형을 지정받으면서 신고도 못한 현장들 그리고 서울형으로 지정받고 싶은데 지정이 안 된 현장들은 되게 갈급한 거예요. 근데 그곳을 누구도 관리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알아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꾸렸어요. 그래서 연대에서 연대 소속인데 서울형이나 신고제로 들어가지 못한 현장을 별도로 관리를 해드렸고 공문이 올 때마다 거기 계속 공유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관리해드려서 올해 다 진입이 됐고요. 우리 현장 중에서 한 곳인가 빼고는 전부 다 서울형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시행령 TF 분들께 되게 죄송하지만 올해 힘들게 이렇게 힘을 내주셨는데 이 맥락을 알고 연구했던 분들이 내년까지 제발 같이 가자. 그래서 현장들이 원하는 곳들을 누구나 등록할 수 있게 컨설팅하는 역할을 우리가 좀 내년까지 힘들지만 같이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협력팀이나 아니면 뭐 행정을 중심으로 뭔가 꾸려지든 등록이 되기까지 그리고 등록이 되고 나서도 혹시라도 이 정책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라는 것을 계속 끈질기게 지켜볼 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 조례랑 어떻게 매칭을 할 건가? 그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행정을 어떻게 만날 건가? 그걸 꾸준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건 결국 현장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박상 선생님 그 충남협의회 부대표로 나서셨으니까 이제 학부모님 중에서도 누군가 나서서 나는 박세영 선생님을 백업할 거야 라는 각오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엄청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누가 나서 주셔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만 내가 열심히 할 거긴 한데 잘 몰라서. 그 말을 왜? 맞아요. 다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책임감에 막 짓눌려요. 저도 막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도망가고 싶어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내년까지만 이거 죽어라 하고 우리 23년에 잠수 타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힘들지만 힘내죠. 네, 작년에 도망을 갔었어야 되는데 바람 쐬고 그러니까요. 도망을 때를 못 쳤어요. 네. 네. 네, 하여튼 지금 좋은 방법을 제안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고민하거든요. 부모님들께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할까 이런 할 때 그냥 뭐 의지가 돼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중부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저희는 이제 소위원회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하나로
올해는 주력해서 뭐 대외 협력팀을 하나 꾸려서 시행령을 하는데 같이 공부도 하고 부모님들 역할도 찾고 이런 주체로 같이 나서 주시는 것도 네. 방법이겠다 네. 싶네요. 서울협의회에서는 아예 그 서울협의회를 이끌고 계신 분이 위원이고 이제 TF로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아예 그냥 모임을 꾸렸어요. 그 협의 자체가 법률과 조례를 같이 계속 학습하면서 꼼꼼하게 좀 챙겨보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펼쳐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분명히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니 분석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맞아요. 노래나 이런 것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게 음. 꼼꼼하게 보실 수 있는 이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타고난 그리고 용어가 낯설어서 힘든 거지 사실은 내용이 힘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용어도 저도 막 사전 찾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한 발 한 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도 좋고요. 있을까요? 중학 대표 한 말씀 하시죠. 앙증맞게 턱 보고 있지 말고. 네. 네, 무언에 저는 이게 계속 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뭐 유명하신 거 너무 잘 알고 이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거 너무 고맙고요. 사실 이게 들을 때마다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한 발 빼게 되는 알아요. 예. 이해돼요. 이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학교의 삶 주체인 저희 학교 보니까 우리 2학년 13기의 원영이 아버님께서 이런 쪽으로 좀 해박하시고 이런 태스크포스 팀에 같이 결합하시면 큰 힘이 되리라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선생님 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좀 법률 쪽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학교 쪽에 재정 지원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호명을 하면 불편해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나서 주실 때가 되셨습니다. It's time to 예. 왠지 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도 고생하시는 거 좀 어여삐 여기셔서 한 발 한 발 좀 나눠주십시오. 박성현 선생님 화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한테 왜 그럼? 나한테 왜 그래. 네. 혹시 뭐 부모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사실 여기 15분 정도 화면 켜시고 뒤쪽은 다 그냥 이름만 떠가지고 제가 이게 좀 모시기가 그렇긴 한데 남아버님 마이크 켜신 거예요? 혹시? 저희 또 꺼버리셨어. 네. 남아버님 한 말씀 하셔야죠. 저희 3학년 부모님들이 이제 한 학기가 남은 시점이잖아요, 사실. 갈수록 참여가 조금 저조해서. 들리시나요? 네. 네, 대한교육연대가 있어 참, 참 좋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대한교육 쪽에 아이를 보내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가 안 망했으면 좋겠다, 어떤 학교든지 간에.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 아이가 컸을 때 다시 찾아가고 돌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학교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단 이 대한교육 자체 전체적인 어떤 걸 과정을 다 겪을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뭐 한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의 어떤 여건들을 좀 이렇게 좋게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벌써 한 5년, 6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애가 이제 막상 이제 곧 졸업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살짝 달라져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 그 중등과정 그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좀 마음이 저하고 지금 나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 들고 제가 한 5, 6년 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이런 걸 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이 들고 좀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좀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정되고 만들어갈 때 좀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행령이나 이런 것도 보시니까 꼼꼼하게 많이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보여요. 저도 지금 뭐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시행령 만들라고 지금 골치 아파요. 예,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법률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TF를 잘 꾸리셔가지고 그 한번 정해놓으면 바꾸는 것도 참 어렵고 그러니까 늘 감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중학 부모님들도 많이 지금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통쌤이 한번 예, 네. 원영이 아버님 한 말씀 하시지요. 원영이 아버님, 등장.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중등 13기 학부모이고요. 뭐 제가 드릴 말씀 없고 사실 제가 우리 바람쌤이랑도 한 달 됐나요? 2달 전에 관련 얘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영 우리 교육연대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뭐 이제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사실은 작년서부터 개인적으로 조금 이거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관련 선생님들 좀 만나고 아니면 기관에 좀 알아보고 했었어요. 한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제 의도는 그냥 학부모로서 금산 간디 학교에 어떤 뭐 지원을 뭐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 이거 학부모이니까 뭐 아까 지금 제시했던 여러 고민이 있죠. 뭐 그런 거는 저는 사실은 없었고요. 저는 그냥 오로지 학부모로서 지원, 뭐 교사 인건비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건물 유지 보수비라든지 그런 관련해서 좀 어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그런 거는 할 수 없을까 해서 한 작년 하반기서부터 좀 했었고 구체적으로 예, 이 법 관련해서도 제정했던 지금 주무부처 담당자님도 얘기도 직접 들었었고 그다음에 하여튼 하여튼 예 그런 일을 개인적으로 하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물론 작년엔 태 교장 선생님이랑 협의를 하고 움직였고 올해도 당연히 바람쌤이랑 말씀을 드리고 예 했었어요.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학부모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그래도 뭐 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교장 선생님께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제 생각은 제가 사실은 운영위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충남 조례에 근거가 없다. 제가 이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산 간디에만 지금 말씀드려서 제가 유은영 대한교육연대 선생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학부모 입장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금산 간디학교에 충남도나 아니면 금산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제가 답변을 받고 그럼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 지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조례를 만드는 데 공을 들여야 될 것 같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고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람쌤한테 말씀드렸던 건 이런 거 해서 바람쌤은
대한교육연대라든지 충남 그런 연대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니 좀 그런 거에 좀 스텝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전해 듣고 저는 이제 개인적 활동은 좀 멈춘 상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은 저와 다 같은 생각이라고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그런 고민을 좀 나눠서 특히 올해 내년에는 정말 좀 열심히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관심을 갖고 그런 마음들이 뜻을 모아서 만들고 예,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 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정책위원회를 계속 꾸리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올해 드디어 꾸린 거거든요. TF도 굳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개인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면요. 그 개인이 없을 경우 그냥 조직이 하더니 다 멈춰버려요. 그래서 뭐든지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의지를 내서 좀 팀을 꾸리고 그럼 그 안에서 같이 배워 나가면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 주십사 생각이 들어요. 혼자 하면요 진짜 오래 못해요. 금방 지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고 누군가는 다시 0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자고 해서 힘들게 지금 위원회를 꾸리면은 사무국은 오히려 일이 훨씬 많아져요. 그 일을 다 챙겨야 되니까. 하지만 그게 바로 조직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절실한 말씀인 것 같아서 예,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또 아버님이 애써 주셔서 또 힘이 됐을 거예요. 어디에 가서. 그래서 오늘 요 연수를 계기로 해서 뭐 대외 저희도 대외 협력 팀이든 뭐 정책 연구팀이든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한 아니면 또 교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소위원회나 뭐 이런 게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만 돼도 오늘의 연수의 큰 성공이죠. 성과가 되겠다. 그럼 꼭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다 부끄러우시니까 손 들시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다 마음들은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고등 뭐 저 대표나 중학 대표한테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고 뭐 연합해서 움직여도 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으는 구체적인 힘을 모으는 계획들을 좀 짤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제 마음이 맞죠? 네. 맞다고 생각.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 아, 학년 학부모 예, 교시죠? 네, 아버님 한 말씀. 예, 지금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 충남도청 교육 법무 담당관하고 하느라고,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들어보니까 잘 모르던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다시 통화하기로 했어요. 이상입니다. 아, 네, 아버님. 또 바로 행동해 주셨네요. 제가 정확한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거기가 아니더라고. 만드는 데는 자기들이 아니래. 예, 아닙니다. 거기 예, 여성 거기는 그 뭐 조례안 문구를 잘 만들었는지 뭐 이런 거 심사만 한다고 하더라고. 예, 여성가족정책관실이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이고요. 대한교육기관 관련된 거는 여운형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발의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팀이 꾸려지거나 어떤 이제 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확한 소통 창구를 또 이제 공유를 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 계신 분들이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렇게 취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방어적이거나 네. 민원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훨씬 더 괜찮아요. 고등학교 동창이라.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 예, 그리고 참고로 저기 그 다른 쪽, 그 논산 쪽 도의원도 알고 있어요. 어, 그렇게까지만. 예, 예, 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어머니. 예. 네, 저희가, 최대한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뭔지는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상입니다. 네. 혹시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뭐 10시 정도기는 한데요.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예, 아버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12기 회원이 아빠입니다. 오늘 잘 모르던 내용들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하시는 거는 저 윤영 쌤 비롯해서 저희 간대학교에서도 여러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실 분들이 꽤 많이 보여서 든든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대외적으로 보면 아까 윤영 쌤 말씀하신 대로 등록으로 할 때 각각 그 개별 학교에서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지 최소한의 기본 틀은 지금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간대학교는 그런 그 등록제로 갈 때, 그다음에 지금 대학교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부 현황 점검하는 쪽에 대해서는 누가 챙기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교원 자격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간대학교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뭐 지금 최고로 타이트하게 됐을 때 뭐 몇 분 정도가 교원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몇 분 정도는 못 미치지만 또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이런 현황 파악 같은 거, 그걸 갖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뭐 조례에 규정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우리 간대학교 여기 등록할 의지가 나지, 안 그러면 등록할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부 기본적인 현황 파악하는 작업도 지금 돌입해야 그 조례 제정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대내적인 것도 한번 좀 챙겨보는, 그리고 거기서 학부모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보고 하는 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지금 시점에서 먼저 챙겨봐야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입장을 확고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연대에서 다 지금 조사했고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장에 응답한 것을 지금 연대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충남협의회에서 우리 현장을 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신고제는 아니면 조례를 운동해야겠다 싶으면은 저희가 현장 동의하에 그 정보를 같이 이관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정보를 2번, 3번 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가진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맞아요. 예, 아버님 말씀하신 뭐 등록제, 지금 어떤 기관 법률에 관련해서 등록 기준 그 논의거리는 좀 있지만 저희 학교 자체는 법인격이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만 교원 중등 이상의 이제 저희 학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사실 대부분이 교사의 꿈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아서 막상 조사를 해보면 자격증이 어떤 것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런 비율은 어쨌든 되게 많은 비중이다. 뭐 교원의 자격 포함해서. 그래서 저도 기초자료 조사를 하면서 뭐 법인의 재산이라든지 자가 소유한 뭐 학교의 건물, 뭐 교육 시설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학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는 부합하고 있다. 매우 충족하는 범위 같아요. 왜냐면 연대에서 주신 질문지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이런 기준이 돼야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도의 기준을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걸 정리하면서 보니 어느 정도 기준은 저희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뭐 교원의 자격이라든지 요건 좀 디테일하게 쌤들한테 파악해서 좀 준비는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어떤 팀이 꾸려지면 저희가 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더 준비가 필요한 뭐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행령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유추얼이 인제 핵심인데 그때 얼추 밑그림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밑그림에 따라서 우리도 현장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그런 같이 나누는 과정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힘들겠지만 이 얘기를 계속 할 거다라는 거 네, 그때마다 많이 좀 호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총학 대표이신 혜원 아버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납득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고정 대표 생현 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한때 제가 알기로는 한때 인가학교까지도 생각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번 현황 파악할 때 다 충족이 되고요. 교사는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중고등 교사, 저를 제외한 교사 18명인데 휴직 교사 빼고 18명 중에 2급 정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면 일반 대안학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최근에 공동체 규약 개정을 하면서 지금 교사대학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 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규약도 새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사 채용에 교사의 어떤 자기 요건에 관한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원영 부대표님이 계속 강조했던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대협 같은 경우는 우리 간대학교 말고 별무리 학교라든가 사사학교, 상당히 규모가 큰 학교들이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 군에서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충남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충남에 있는 대안학교 협의회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의외로 충남에 있는 대안학교 중에 좀 규모가 큰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 대안학교 말고 일반 학교 중에 시안티 학교라든가 꽃피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학교들과 함께 연대해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간대 학교가 갖고 있는 또 어떤 책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연대하고 세를 불리고 그런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고 학부모님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개인적으로 또 아는 분을 통해서 뭔가 연 닿는 데까지 질문하고 뭔가 확인해 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은 보다 좀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고도의 정치를 좀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금대협, 중대협, 나아가서 대한연대의 어떤 그 힘을 모아주시고 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대학교의 4가지 가치, 건강, 사랑, 또 지혜, 그 중에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학교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하게는 조금씩 좀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고요. 정치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계속 연대도 조직을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게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사람을 잘 섭외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법률을 꼼꼼히 보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행정을 딱 가서 강하게 리드하시는 분이 있고 특징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분들이 잘 모여서 좀 조직화가 되면 정말 큰 성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오늘 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도 이렇게 의견 보태주시고 말씀 나눠주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고민해야 될지가
교사들도 사실 그때 집담회 했지만 그 이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사실 더 크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다른 부모님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또 다른 구체적인 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어쨌든 저희가 예정된 시간 10시 2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윤영 선생님 지금 이동 중이신 거죠? 네, 내일도 이동을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안동에서 서울로 이동 중에 멈춰서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 나눠주신 윤은영 부대표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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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럼 물러갈까요? 네, 저희도 그냥 같이 네. 마칠까 해요. 아,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눠주신 걸로 끝으로 대신하고요. 이 후속 작업으로 전화 중학 대표 통쌤에게 뭐 대외 협력 팀이든 아니면 시학령이나 법제와 관련해서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사랑과 자발성의 학교이기 때문에 자발성을 또 발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카톡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고요. 어떤 도움도 괜찮으니까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서포트해 주려고 들어오신 선생님들 또 감사드립니다. 네, 또 한 달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예, 중고는 내일부터 집간됩니다. 그래서 내일 2시 이후에 아이들 귀가 예정이고요. 교사들은 내일 아이들 보내놓고 행복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일 풀어놓는 잔치를 할 계획이니까요. 네, 같은 자리에서 계속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월간 박식회 6월 말 수요일에 또 뵙기로 하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월간 박식회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